지난 뉴캐슬전 1골 2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한 토트넘 경기를 지켜본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 선수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반인륜적인 파울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피어 혼자서 손흥민을 마크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 노팅엄전에는 니코 윌리엄스 선수와 예이츠 선수 두 선수가 손흥민을 마크했는데요. 이게 축구인지 격투기인지 착각을 할 정도로 거친 파울에 많은 팬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파울에도 우유부단하고 손흥민 선수를 뒤에서 미는 것을 뻔히 앞에서 지켜봤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경기를 진행한 심판에겐 더 큰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유난히 심판들이 다른 선수와 달리 손흥민 선수에게 말도 안 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난 시즌에 축구종가 잉글랜드에서 동양인 선수가 득점왕을 하고 직후 시즌이어서 그런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결정적인 장면은 코너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이츠 선수였는데요. 예이츠 선수는 코너킥 때 대놓고 손흥민 선수에게 자신의 한쪽 팔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심을 하다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니 이번에는 대놓고 반대쪽 팔까지 이용해 손흥민 선수를 잡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예이츠 선수를 뿌리치지 못한 채 그라운드에 쓰러졌는데요.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킨 심판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역습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경기를 약간 지연시키는 파울을 하자 지체 없이 옐로카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가 당한 파울에 대해선 한 번도 구두 경고가 없었는데 이런 반응은 참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무리한 드리블을 해서 소중한 공격 기회를 빼앗겼다며 손흥민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비난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손흥민에게 볼이 가야 토트넘 경기가 풀린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유를 제시하며 경기를 분석하니 많은 팬들이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평소대로 4-2-3-1 포지션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뉴캐슬전 좋은 합을 보인 그대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를 원톱에 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노팅엄은 5백으로 나와 수비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뉴캐슬의 경기를 본 후 손흥민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일념하에 빠른 발을 가진 니코 윌리엄스를 윙백에 세우고 예이츠까지 합세해서 손흥민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상은 경기가 시작된 지 채 5분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도 명백히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수비로는 손흥민 선수를 혼자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니코 윌리엄스, 예이츠 선수가 집단 폭행을 하듯 손흥민 선수에게 거친 파울을 일삼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축구인지 격투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거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반 1분이 되지 않은 시간에 손흥민에게 2개의 파울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파울 같은 경우는 더 심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주는 과정에서 손흥민 발에 닿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7번 니코 윌리엄스가 손흥민을 거칠게 부딪히는 게 중계 카메라에 명백히 잡혔는데요. 누가 봐도 파울이 명백한 과정이었으나 심판은 불지 않았고 결국 손흥민 선수는 볼을 뺏기지 않으려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고군분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까지 합세해 쓰러져 있는 손흥민에게 거친 파울을 가했는데요. 실제로 파울 과정에서 바로 뒤에 있는 우도기 선수는 명백히 파울이 아니냐는 사인을 할 정도로 축구가 아닌 격투기에 가까운 수준의 파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손흥민이 쓰러진 후 한참 있다가 휩쓸을 불었는데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에이스이고 리그 득점 상위권 선수라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두 선수가 파울을 하는 경우를 심판이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손흥민이 아니었는데요. 손흥민은 자신의 최고 장기 중 하나인 침투를 통해 가볍게 수비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거칠게 압박해오는 수비라인을 한 번에 부셔버리는 환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윽고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또 파울이었고 역시 니코 윌리엄스였는데요. 전반 4분이 지나가는 무렵 손흥민 선수는 벌써 3번이나 파울을 당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정도면 충분히 심판이 한 번쯤은 구두 경고를 줄 수 있음에도 심판은 토트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손흥민에게 파울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관대했습니다. 분명 경기 초반에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선수에게 여러 번의 파울이 가해진다면 고의성이 다분한 걸 인식할 수 있었지만 꼭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심판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파울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울을 하고 그 다음 장면에선 노팅엄의 선수가 점프해서 쓰러져 있는 손흥민 선수를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손흥민을 한 번 더 차고 지나가는 더러운 행각에 많은 팬들이 분노를 하였습니다. 포스텍 감독 또한 경기 초반에 손흥민 선수에게 이러한 파울이 가해지니 심기가 불편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우측 윙백과 우측 미드필더 두 명의 선수가 손흥민을 마크하기 위해 다가왔고 경기는 계속 진행됐고 노팅엄은 거친 모습을 시종일관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거친 파울을 당하자 스스로 파회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상대 수비들이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두 명이 달려들고 무조건 파울을 하는 것을 인식하자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볼을 잡자 동시에 두 명의 선수가 자기를 견제하러 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침투하는 우도기 선수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줬습니다. 빠른 판단력과 좋은 패스로 자신에게 쫓아오는 두 명의 수비들을 무력화시켰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도기 선수 또한 설마 여기서 자신에게 패스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나머지 컨트롤이 길었고 공격 기회를 넘겼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잡힌 장면에서도 볼을 빼앗긴 우도기가 머쓱하지만 손흥민에게 고맙다고 손을 내밀며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감을 잡은 손흥민 선수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강하게 볼을 주니 당연하게 수비 2명이 붙었고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도 한 박자 빠르게 논스톱 패스를 통해 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문제는 우도기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그런 패스가 나올지를 토트넘 선수들 또한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볼터치를 잘하지 못하자 순식간에 수비 3명에게 둘러싸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볼터치를 잘했다면 정말 위협적인 찬스가 나올 것처럼 침투가 좋은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기 좋게 넓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람들이 놓쳤을 것 같은 장면이었는데요. 전반 24분에 얻은 코너킥에서도 뒤쪽에 있는 수비수가 손흥민 선수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느린 배속으로 하니 손으로 넘어뜨리는 장면이 뻔하게 보이는데 만약 영국 출신의 메디슨 같은 스타 플레이어였다면 심판이 어떤 판정을 내렸을까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노팅엄의 거친 플레이는 계속되고 파울을 당한 존슨 선수는 전반 30분에 이마출혈로 교체되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는 와중에 전반 43분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키패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비슷한 루트였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자신에게 준 패스를 논스톱으로 돌려놓으면서 시작된 공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흥민에게 가면 수비가 3-4명이 준비를 하는데 뉴캐슬전처럼 드리블이 아닌 논스톱 패스를 통해 수비들의 박자를 빼앗았고 다행히 이 볼이 살아서 침투하는 우도기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마침 평소 손흥민과 눈만 보면 호흡이 맞는 우도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센스 있는 패스를 넣어주었고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슈팅을 시도했으나 아쉽게 수비에 막혀 실패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괜히 포스텍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위주로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드리블이면 드리블, 집중견제가 될 때에는 또 그것에 대한 파회법을 찾아 경기를 스스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며 노팅엄 수비들이 이제는 파울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경기를 풀어가니 전반 40분이 넘어서는 계속 손흥민에게 볼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를 탄 토트넘은 전반 종료 직전 쿨루셉스키의 크로스에 이은 히샬리송의 헤딩골이 터졌는데요. 오랜만에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히샬리송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토트넘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압박이 거친 것을 인지하고 논스톱 폭은 한번 잡고 바로 찔러주는 형식으로 전개를 시도했으나 존슨 대신 공격형 미드필더로 들어온 스킵은 자꾸 헤매는 모습을 보이며 소중한 공격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62분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는데요. 대놓고 7번 니코 윌리엄스가 손흥민을 두 손으로 밀어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심판이 멀리 있던 것도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게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번에는 파울도 아니고 그냥 경기를 진행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쓰러진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이제는 정말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파울이 있고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번 토트넘은 득점에 성공시키며 도망갔습니다. 바로 쿨루셉스키의 득점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눈에 띄는 활약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으로 침투를 했고 순간적으로 윙에서 원톱으로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인플레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바로 원톱으로서 골키퍼에게 압박을 가져갔고 예상치 못한 압박에 당황한 골키퍼는 불확실한 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볼은 바로 코앞에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볼이 연결되고 쿨루셉스키는 오른발로 힘껏 슈팅을 해 득점에 성공하며 2-0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골은 정말 단순히 전방 압박 하나로 만들어진 득점이며 왜 전방 압박이 중요한지 절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는데요. 만약 1-0이 아닌 0-0 상황 혹은 라이벌팀인 아스날이나 맨시티 같은 팀과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이 압박이 중요한가에 대해 향후에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훌륭한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원톱으로 바뀌었을 때 자신이 이행해야 할 일을 빠르게 인지하고 반응한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머리가 똑똑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스카이 스포츠 소속 리버풀의 레전드 캐러건은 쿨루셉스키의 득점은 손흥민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경기가 진행 중에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는 쓰러졌습니다. 코너킥에 누가 봐도 손을 쓰는 게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한쪽 손을 걸치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방심한 수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앞으로 가는 모션을 취했는데요. 이 부분에 당황한 수비는 이제는 반대쪽 손까지 이용해 손흥민 선수를 잡고 도망가는 손흥민을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이것마저 파울을 불지 않고 오히려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쪼자가 파울을 한 손흥민에게 지체 없이 옐로카드를 내보이는데요. 정말 만약 유명한 잉글랜드 출신 공격수가 이런 파울을 당했다면 신문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흔한 기사 하나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씁쓸한 현실 같습니다. 이러한 파울 속에 포스텍 감독 또한 이제는 어이가 없는 표정까지 짓는데요. 결국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종료되기 전 교체가 되고 토트넘은 결국 2연승을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보는 저희도 그렇겠지만 참으로 손흥민 선수는 어떨까 싶네요. 오늘은 노팅엄의 거친 파울도 파울이었지만 정말 심판들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저의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런 고의적인 파울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경기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